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중반전에서 아주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맥점 문제이자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 좌하 귀 쪽이 화두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백이 여기를 꾹 눌러 막아서 이 흑돌 석점을 잡으러 간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게 극초반이라든지 좀 그럴 때면은 어찌 보면 이제 이 돌을 살리는 과정에서 생불여사가 될 확률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돌을 살려갈 수 있는 힘을 갖춘다면 그런 판단력까지 곁들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출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석점, 정말 위험해 보이는 석점인데, 이 돌을 구출하고 대국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중반전 전략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흙이 그런 멋진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흙이 궁도 자체가 귀에서는 보통 귀하고 붙어 있는 쪽에서는 이제 사사육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을 늘어서도 백이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요렇게 호구를 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수가 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귀의 이선에서는 사사육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사사육생이라는 이제 격언은 삼선의 별의 변 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귀의 이선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이제 격언 같은 격언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속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늘려가는 건 안 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백한테 좀 반격을 해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끊어가는 거. 자, 이쪽에 원군이 있는 것을 10분 활용해야 되는데요. 자, 백의 입장에서는 요때 어떻게 응수를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단수를 치고 나면 이었을 때 여길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쵸? 그래서 이런 단수 같은 것을 보통은 아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냥 늘어 빠지는 것이 좋을 때가 거의 9할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백돌 두 점을 잡으러 가려고 하면 밀어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힘차게 나가다 보면 자, 흑도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백을 함부로 상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길 뛰면은 그냥 뛰어나가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이 여기를 메꾸고 나서 이렇게라도 씌워가지고 둘 수 있으면 정말 그나마 다행인데, 백은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감으로써 흑이 공격했을 때 모든 것을 다 깨부수고 지금 안쪽을 자연사로 만들어버리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껍데기만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끊는 것은 결과적으로 둘 수 있는 수에 한정돼 있는 수가 바로 여기를 이렇게 늘어가는 수인데, 백이 이제 좁게 뛰더라도 여기를 씌웠을 때, 자, 이걸 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걸 늘어야 되잖아요. 자, 이걸 밀다가 적당히 안 되면 그때 한 번만 돌아와 주면 됩니다. 일단 흙도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는 모습이라서 이게 깨끗한 모양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성공적인 그림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끊는 것이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죠. 이거를 보면은 대부분 일감은 어느 정도 좀 쉽게 알아채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쪽을 붙여가는, 옆구리를 붙여가는 좋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바둑에 재밌는 게 한 수만 알고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는 법이죠. 한 수를 알고 나면 그다음 콤비네이션까지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이 흑도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여기를 딱 넘겠다라는 뜻입니다. 백이 여기를 잡아채려고 하면, 자, 요때는 이제 한 가지 요령이 중요합니다. 넘어갈 수 있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깡총깡총 뛰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살더라도 말 그대로 바깥쪽이 너무나도 철벽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돌을 살릴 때에는 스크래치를 내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됩니다. 자, 스크래치를 낸다고 해서 그냥 이거를 무작정 찌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요 위쪽에 찌르는 건 아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뒀을 때 여길 막으면 그때 찔러도 늦지 않거든요. 자, 이 한 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때 찔러준다면 확실하게 좋죠.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 이제 이쪽을 연결하는 걸 보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집이 더 크고 여유롭게, 그리고
나중에 이쪽의 단점, 들여다볼 수 있는 활용을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100은 어떻게 둬야 돼요? 그렇죠. 100은 당연히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또 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막았을 때는 이제 여길 자충을 안 해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다 해주고 나서 기회가 왔을 때 여기를 찔러가면 된다는 거죠. 자, 100이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김밥 옆구리가 터지다 보면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100이 싸워볼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쪽에 이제 늘어가는 것도 남겨져 있죠.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건 100의 입장에선 불가능한 그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뒀을 때 이 선을 발발 기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100이 여기를 한 수를 갖다 둬야 된다는 얘기고 흑에게 견제 타이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찌르고 나서 붙인다든지 해 가지고 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데를 두더라도 결국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도 있진 않겠지만 여기다가 스크래치를 남겨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을 안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쉽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베개의 입장에서 장문을 씌우는 다른 마법이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씌우면은 이제 여기를 갖다 붙여서 역시 넘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는 모습이고 역시 이쪽에다가 약간의 스크래치를 남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바둑을 약간 좀 실리 위주로 두어야 될 경우에 상대방한테 세력을 이렇게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실리 지향적인 바둑을 좋아할 때 상대한테 세력을 줘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보통 초고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중수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100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흙은 집이 확실하긴 하지만 너무 쪼그라든 느낌이 있고 100은 바깥쪽이 넓어 보인다라는 얘긴데 그것이 이런 스크래치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차후에 견제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공부가 부족한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견제를 하는 걸 남겨두는 차원에서 반드시 스크래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밀고 나더라도 그냥 쭉 이렇게 밀다 보면 단점이 남겨져 있죠. 요 단점을 어떻게 삭감에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뒀을 때 이게 아니라 이쪽을 둬야 되나? 이거는 늘면은 당연히 잘라가지고 흑돌이 잡히게 되는데요. 당연히 단수를 칠 수가 있겠죠. 자, 이곳을 막는다면 따내놓고 나서 일단 끊는 것은 여길 따내는 패를 할 수가 있어요. 흑이 이거를 굴복한다. 그러면은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호구를 치면은 여기를 막아설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건 막아서는 게 아닌 게 여기에 촉촉수가 다시 한번 생겨나기 때문에 막아섰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이 이제 이런 실수를 했다면 결국은 따내놓고 나서 여길 늘어가지고 요게 직사공하고 연관된 패를 해줘야 돼요. 자, 말 그대로 이것만 단수 쳐도 여길 이어가지고 불쌍하게 살아야 되니까 생불여사가 될 확률이 높겠죠. 자, 물론 중반전에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흑이 이것을 둔다는 거는 이 패를 내가 이길 자신이 있고 이것까지 내가 잡아낼 수 있을 때 그때는 굉장한 호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흑이 못 이긴다. 이거는 내가 여기를 따냈을 때 굴복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이 행마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흑의 입장에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이어가지고 양호구가 좋아 보이지만 막상 이게 양쪽 들여다보는 것이 이렇게 선수가 되고 백이 밀 수는 없죠. 밀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이 한 점을 끊고 잡는 것도 상책이 되겠습니다만 또 이런 식으로 사석 작전 당했을 때 안 좋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흑은 내려 빠지기 전에 딱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보고 두면 이것까지 막아 놓고 그다음에 이걸 내려 빠지면 생각보다 이런 돌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뛰고 나서 뛰는 맛도 있고 자,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백의 외세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외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이거를 단수당했을 때도 결국은 이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만큼 견제를 잘하냐 이것이 이제 승부인 바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한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일단 흑을 잡으려면 여기는 내려 빠지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활용 가지고는 뭔가 흙이 성과를 거둬냈다 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이쪽을 이렇게 끊어갈 수가 있는데 단수 치고 나서 여기까지 두는 것은 누구나 다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됩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단수를 치는 게 선수가 되고 늘어 빠지는 게 선수가 되는데 자, 여기서가 조금 쉽지 않아 보이죠? 일단 뭐 여기서 이런 데를 두는 거는 깡총깡총 뛰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선의 장문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100이 붙여나가면 끼우는 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응징하려다가 스스로 응징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00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런 끼움을 당했을 때 정신을 빨리 차리는 사람이 고수로 거듭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더 좋은 것은 100은 애초에 여기를 막아버리거나 나는 내가 여기를 확신한다, 잡았다라고 그런 경우에 손을 빼면 여기 사석 작전을 당하는 거는 별로 아프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를 잡았는데 선수를 잡았고 이쪽이 또 이렇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한쪽을 내주는 거는 그렇게 아픈 사석 작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 좀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먼저 단수 치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어때 보이시나요? 자, 이런 경우는 이어주면은 거의 100% 이득이 됩니다. 자, 이어주는 것은 웬만해선 손해가 안 돼요. 안 될 때도 있긴 하죠. 뭐 날짜를 가야 되는 상황이 여기를 끊는 걸 남겨놓는 상황이 있긴 한데 자, 근데 이걸 뒀을 때는 100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화라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따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쳤을 때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가면은 굉장히 돌이 무거워지잖아요. 자, 이때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걸 치는 것도 일책이 될 수가 있고요. 흑돌을 무겁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살았다라고 치면 자, 그다음에 흑돌이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무겁게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다만 흑이 끊었을 때 이런 욕심은 불가능합니다. 자, 콤비네이션이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이 있는데 단수를 치고 요 먹여치는 수를 두는 거예요. 자, 있는 거는 100이 딱 걸렸죠. 100이 정신 차려야 돼요. 양단수보다 이럴 때는 이렇게 두는 게 좋은데 이곳을 나갔을 때 여기를 되따낼 거라면 한 방에 단수를 치는 것이 좀 더 현명하고 흑은 요석을 잡아서 만족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나는 이런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순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단수 치고요. 아까보다 훨씬 더 따내는 모양이 좋죠. 자, 여기 따내는 것도 선수고. 100이 여기를 받으면 이제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면 막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늘면은 수상전을 지게 되니까 자, 이때 필살기 먹여침을 감행하면서 이 패를 천지대패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더 유력할 때가 있죠. 자, 이거는 어딜 둬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빵 해버리는 순간 바둑이 혹은 여기를 이어버리는 순간 바둑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안 된다. 여기를 이렇게 씌워 볼까요?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변화보다도 좀 더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단수 치면 따내야 될까요? 이어야 될까요? 이 흑돌 석점에 대해서 지금 사활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어가는 것이 좋고 흑은 차선책으로 지금 바둑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반전에는 돌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두는 것이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때 요 맛, 이 맛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맛을 아낄 줄 아는 고수의 정말 고차원적인 그런 묘수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여길 둬가지고 이렇게 젖혔을 때는 수상전을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수를 늘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를 메꿔가는 걸 한번 좀 구상해 봐야죠. 자, 이렇게 메꾸면 어떨까요? 흑이 지금 여기를 젖혀달라는 뜻이겠지만 백이 이렇게 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길 띄워달라는 것이 흑이 그 다음 이제 요구사항인데 요걸 두면 이었을 때 설령 이게 수상전을 이겨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먹여치고 막상 이렇게 버텼을 때도 지금 또 다시 전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전 투는 할 만해요, 백이. 그래서 흑도 이렇게 하다 옆구리가 또 터지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둬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는 그냥 이쪽을 단수 치고 이으면은 이제는 정말 아까 그 수순이 또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바둑이라는 게 정말 묘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이 하나가 더 교환되는 순간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 자, 굳이 밖으로 안 나가도 따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흑이 이런 경우에 바로 스트레이트한 수상전이 안 통하면 바깥쪽으로 활용을 해줘도 유리한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뛰는 것이 잡았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똑바로 된 뛰임을 둬줘야만 바둑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아까랑은 차원이 달라지죠, 이거는. 위로 쳐도 여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다 받아줘도 흑은 두 집이 안 나고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수를 메꿔갈 수 있는 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는 거 어때 보이시나요? 일단 이런 걸 찌를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뒀을 때 이게 여기를 끊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끊고 나면은 결국 이쪽 따내는 게 발생하다 보니까 밑에가 해가 된다고 해도 굉장한 데미지가 있고, 자, 이건 또 와중에 흑이 유리한 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수는 자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주는 것이 역시 핵심 포인트예요.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고 여길 막았을 때 그때 끊어가지고 여기를 두는 거를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걸 늘면은 그때 비로소 이것을 찔러주고 축으로 몰거나 장문을 칠 수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축으로 잡는 게 유리하겠죠? 양쪽 연결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반수치고 이런 식으로 버티더라도, 자, 이 맛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가게 되면 이쪽을 둬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찌르는 수를 구사하면은 다시 한번 축으로서 이 흑도를 멋지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충을 안 해놓을수록 백은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나가고 나갔을 때 이런 찌르는 수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귀를 더욱 쉽게 제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길 붙이는 것도 잘 안 되는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수예요. 자, 이렇게 패라도 버텨볼까 싶죠. 하지만 백의 정확한 이 타이밍에 대해서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쪽을 치고 나서 이렇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흑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 먼저 단수 치고 따낸다고 했을 때 뭐 이걸 갖다 붙일까? 근데 이걸 밀다 보면 사실 이렇게 끊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늘어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멍이 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여기를 갖다 붙이는 아주 멋진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백이 나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여기를 두면 단수 쳤을 때 이걸 두면 이쪽을 나가다 보면 빵 때림이 발생하게 되니까. 자, 그럼 백이 이걸 둘 수 있어요? 흑이 붙였을 때 백이 이걸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이 수밖에 둘 수가 없는데, 그렇죠. 여기 단수를 안 해놓은 거에 대한 지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맞고 나서 여길 두는 거는 흑이 귀가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여길 늘어가는 것이죠. 자, 왜냐면 백이 잡으러 오는 동안 단수치고 촉촉수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고요. 자, 백이 딱 걸렸죠. 그래서 백은 이제 반발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단수를 칠 건지 살짝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단수를 당해주고 결국은 외세를 통해 가지고 바둑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백은 살짝 고민을 해줘야 돼요. 이쪽을 치는 것도 일책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살면은 요 급소 한 방 때리고 나서 이걸 쭉쭉 밀어달라고 하는 것이 또 묘미가 있는 행마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바둑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죠. 자, 이 돌이 좀 무거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흑이 이거를 젖히지 말고 그냥 늘어가는 것이 굉장히 또 묘미가 있는 그런 행마입니다. 자, 일단 백이 반발하는 순간 무조건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단수치고 이렇게 촉촉이에 걸려들게 되는데, 백이 여길 뛰었을 때 그때 단수를 치고 살 수가 있죠. 자,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입니다. 뭐가 아쉬울까요? 약간의 악수가 덜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고수는 뭘 가지고 대국을 하나요? 그렇죠. 얼마나 악수를 좀 더 아낄 수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쪽인데요.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은 스스로 또 던져봐야 됩니다. 자, 이게 가능하면 제일 좋은데요. 왜냐하면 백이 그냥 띄워준다면 단수를 치고 나서 악수를 최대한 안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만약에 지금 백이 이런 데를 막더라도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살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하나 간과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이쪽을 찌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교환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붙이는 순간 이걸 막으면 아니죠. 제가 잘못 봤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막으면은 잡혀 버리죠. 자, 그래서 이쪽을 뒀을 때 요거를 지금 타개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두면은 이렇게 해서 흙이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여길 붙임을 당하는 순간 요 교환이 얼추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백이 어느 곳을 지금 뚫어내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다. 요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길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여기를 붙였을 때는 요렇게 지금은 여길 밀어가지고 촉촉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을 밀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해내는 걸 구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걸 단수 치고 나서 여기를 틀어 막다 보면 여길 따내는 게 선수가 되고 여길 끊는 것을 필두로 자, 지금 어느 한쪽에 축이 분명히 걸려버리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흑의 입장에서 지금 붙이는 게 아니고요. 날일자로 변신을 하게 돼요. 놀랍게도 요 교환이 흑의 수를 늘려주고 백은 지금 수가 늘어져 있지 않죠. 자,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는 백은 수상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수상전은 흑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그냥 늘면은 의외로 백이 지금 응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막는 건 어차피 이쪽을 당하고 나면 요수가 다시 여기를 뛰어야 되게 만들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백의 입장에선 결국은 그냥 나가야 되고, 자, 흑은 단수를 치고 최대한 악수를 하지 않고 이 지금 두 점을 끊어 놓은 채로 귀를 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청하는 것을 좀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레벌레, 어영부영 찾아낸 경우가 있는데 방금 전에 실전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돌이 무겁게 남겨져 있으면 안 움직이자니 너무 크고 움직이자니 그에 대한 대가를 많이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고수는 악수를 굉장히 슬퍼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장면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를 배울 수가 있었는데 이 맛을 아끼는 정말 기묘함, 맛을 아껴뒀다가 두는 그다음에 이런 악수까지도 슬퍼한다는 사실. 고수들은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늘어 가지고 기회를 최대한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무리를 하면 그때 제압을 해 버리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리를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제압을 합니다. 자, 비로소 백이 정수를 깨달았다면 악수를 최대한 하지 않고 이 귀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